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3학년 2학기 3단원 두 번째 국어 시간에는요, 자신의 경험에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02쪽을 펴주세요. 자, 교과서 102쪽에 보면 서연이의 하루가 나옵니다. 자, 서연이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내가 겪은 일과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서연이가 겪은 하루 동안의 일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잘 찾아보았나요? 그러면 서연이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니까 친구와 함께 축구,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면 지금 서연이가 걱정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연이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요. 계속해서 서연이가 겪은 일과 내가 겪은 일 가운데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참고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서연이가 한 일들을 살펴보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을 제외해 보고요. 나와 다른 일을 겪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잘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라면 보통 학교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았거나 이런 일들은 보통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보통 겪었을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아마 집에서 책을 읽었다거나 동생이 아팠던 것이 나와 다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서연이라면 어떤 일을 글로 쓰고 싶은가요? 우리가 평소에도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글로 쓰고 싶은가요? 보통은 우리가 평소에 겪지 못하는 일들을 글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서연이라면 동생이 아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이 뭐 매일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아픈 거니까 이런 평소와는 다른 일들을 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오늘 읽은 책이 되게 재밌었다거나 좀 특별한 책을 읽었으면 이런 거를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친구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정말로 재밌게 놀았다거나 뭔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도 적을 수가 있긴 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신의 경험에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을 안다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3쪽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 103쪽에 보면 이제 서연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연이가 무엇을 쓸지 어떻게 정했을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서연이는 동생이 아팠던 일을 글로 쓰기로 결정을 했네요. 서연아, 너는 여러 가지 겪은 일 가운데에서 왜 동생이 아팠던 일을 골라서 글을 쓰려고 하니? 동생이 아팠을 때에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 평소에 동생이 장난꾸러기처럼 보여서 믿기도 했는데 아프니까 잘 못해준 것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써보고 싶었어. 그래서 역시나 이제 평소에 늘 하던 것이 아닌 좀 동생이 아팠던 일은 좀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이라서 이거에 관련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였네요. 그러면 글 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교과서 103쪽을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를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무언가가 빠지면 뭔가 어색해지겠죠. 언제가 빠지면 나중에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디에서가 빠진다면 이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었을까라고 또 할 테고,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가 안 나오면 또 이건 누구랑 있었던 것일까라는 또 궁금증이 나중에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떠올려요. 글을 썼는데 너무 간단하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게 근데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 라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일을 좀 떠올려보고 그 있었던 일을 좀 잘 적어주고 또 자세하게 떠올리면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조금 더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러면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장 넘겨서 10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104쪽에 보면 동생이 아파요라는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을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서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 영상을 보여주는지는 104쪽의 글을 조금 뒤에 살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집중해서 한번 띄어쓰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헷갈리면 끝까지 봐주세요.
예, 여러분, 서연이가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104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서연이가 인상 깊었던 일을 정리해 쓴 글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지금 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띄어쓰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어줄 테니까요. 파란색 부분의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동생이 아파요. 아이고 배야. 동생 주혁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열이 39도가 넘잖아. 배도 많이 아파하고 큰일이네.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는 주혁이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빠 옆으로 다가갔다. 주혁이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장염에 걸린 것 같아. 이번 가을에만 2번째네. 아빠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주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힘들어했다. 아빠께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는 동안 나는 주혁이 옆에 앉아 있었다. 누나, 나 아파.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병원 다녀오면 금방 나을 거야. 나는 주혁이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네, 동생이 많이 아파했던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아이고 배야. 그리고 2번째네. 그리고 주혁이가 눈물이 이 부분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띄어쓰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찾아보았나요? 그럼 계속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5쪽입니다. 자, 서연이가 쓴 글을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려고 합니다. 서연이는 글을 옮겨 적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띄어쓰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혁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해서 주혁이가 눈물이 이 부분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주혁이가 띄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다 라고 해서 주혁이가와 눈물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낱말과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가, 을, 를, 은, 는, 의와 같은 말은 앞에 붙여 써야 돼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가가 나왔죠. 주혁이 가, 가는 요 앞에 붙여서 써야 되고요. 자, 요 하나의 낱말이 끝났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번째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가 나왔죠. 마음이 아팠다.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띄었으면 될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답은 아이고 띄고 배야가 맞고요. 마음이 아팠다 띄고 동생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띄어쓰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요거 쉼표가 나와 있죠. 이 쉼표나 또는 여기에는 마침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은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쉼표가 나오면 한 칸을 띄고요. 마침표가 나왔을 때도 역시 한 칸을 띄어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띄어쓰기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 한 장 넘겨서 106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예, 106쪽에 가보면 이번 가을에만 두 번째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두 번째네. 이거는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면 될까요? 물론 106쪽에 답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답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만 두 띄고 번째네. 자,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네와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네, 세 번째네 할 때도 역시나 첫 띄고 번째네, 세 띄고 번째네 하고선 여기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띄어써야 할 부분에 자, 띄어쓰기 표를 하고 바르게 띄어써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예, 아까 이, 가, 뭐 이런 말이 나왔으면 띄어쓰기를 하라고 돼 있었죠. 하늘이 다음에 띄어쓰고요. 맑고, 예, 또 띄고 푸르다. 그래서 하늘이 띄어쓰고 맑고 띄어쓰고 푸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정은 예쁘게 가꿀수록 좋다. 전부 다 붙여 쓰여 있는데요. 어디를 띄었으면 될까요? 예, 우리 보통 은, 는, 이, 가 이런 부분은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은 하고 띄어쓰고요. 예, 그리고 예쁘게 한 단어죠.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띄어쓰고 가꿀수록 띄어쓰고 좋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우정은 띄어쓰고 예쁘게 띄어쓰고 가꿀수록 역시나 한 단어니까 또 띄어쓰고 좋다. 그 밑에 보면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인다. 이것도 전부 다 붙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띄었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106쪽에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다 풀어보았나요?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아까 을이 나오면 띄어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책을 하고 띄어쓰고요. 읽으면 한 단어니까 역시나 띄어쓰고요. 지식이 띄어쓰고 쌓인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단어니까 띄어쓰고 읽으면 또 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띄어쓰고 지식이 또 낱말이 또 나왔으니까 또 띄어쓰고 쌓인다.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이렇게 을이나 뭐 이 같은 경우에 앞에 낱말에 붙여 쓰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었으면 됐고요. 여러분 혹시 106쪽에 아직 못 적었다면 잘 정리를 하고 107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06쪽 띄어쓰기 잘 해주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띄어쓰기 표까지 예쁘게 해주면 더 좋겠죠.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아직까지 못 적은 친구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적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10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볼게요. 자, 우리 107쪽을 하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106쪽까지 해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면서 띄어쓰기에 대하여 조금 더 정리해 본 후에 107쪽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영상인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띄어쓰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여러분, 그럼 107조. 자, 서연이가 쓴 글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 표시한 뒤에 소리내어 읽어보고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면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띄어쓰기를 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구나. 그렇죠. 띄어쓰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문장들 보면 이 문장 되게 긴데요. 이것이 전부 다 붙여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글을 읽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 예, 띄어쓰기가 돼야 읽을 때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107쪽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겪은 일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쓸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쓰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자 라고 했었지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겪은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글로 쓸지 정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쓸 내용을 정리한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더불어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봤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내가 쓴 글을 고쳐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한 편의 멋진 글이 탄생이 될 거예요. 자, 영상을 보면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 공부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공부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글을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